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1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시장 또다시 분석을 해보고 또 내일의 시장 준비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의 시장을 살펴보면은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부족하고요. 또 FOMC 의사록 공개라던가 또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동안도 거래대금이 줄어들었지만 요즘에 더더군다나 좀 많이 줄어드는 모습들이 이 그림상의 추세를 통해서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어요. 나스닥 지수는 1%대 하락을 했었고 S&P 500 지수 0.39%, 다우는 0.13% 하락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컸던 점이 특징적이었고 테슬라 그리고 애플 등의 기업들이 주가가 급락하면서 나스닥 중심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슈 중에 이제 악재를 좀 꼽아보자면은 중국의 코로나 확진 증가가 계속적으로 좀 글로벌 주식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주시장도 발목 잡았던 원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중국의 좀 코로나 확진자 증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국제 유가 지금 좀 상당히 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유가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었죠. 그러면서 어제도 이제 장중에 배럴당 75달러까지 하락을 했어요. WTI 기준으로. 근데 아랫꼬리를 또 달았어요. 그러면서 80달러 정도는 그래도 회복을 하고 약보합권에 마감을 했다고 본다면은 유가에 대해서는 제가 일요일날 GS를 얘기해주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유가가 여기서 마냥 하락만을 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어제 만약에 75달러 정도에서 마감했다면은 조금 불안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아랫꼬리를 달았었기 때문에 역시 마냥 하락만 하지 않는다는 걸 어제 또 확인시켜주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국제유가의 급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정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요, 지금까지 빠진 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입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선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선행지수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래서 경기 침체가 되고 그 다음에 경기가 회복될 거를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매수해야 될 시기가 지금의 시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좀 중요한 게 중국 쪽의 코로나예요. 중국의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 수준에 근접하는 등의 재확산세가 좀 지속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에서 전일 중국 본토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28,127명을 기록했다고 했고요. 그래서 역대 최다 수준에 근접을 했고, 그러면서 베이징시 당국에서 또 재차 봉쇄에 들어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밀집한 차오양구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영화관, 식당, 미용실, 노래방 등의 운영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사회주의 사회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국내나 미국이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이슈는 역시 또 큰 악재는 아니에요. 이제는 각자 건강 관리하면서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코로나가 그렇게 좀 큰 악재는 아닌데, 다만 이제 중국의 코로나19 여파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이런 뉴스들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철도 노조 쪽에서 파업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파업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물류 파업에 대한 부분 얘기들이 나오면서 물류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최대 쇼핑 시즌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게 뚜렷한 모멘텀이 좀 돼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상승 모멘텀이 지금 없어요. 그리고 앞서서도 언급드렸던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있고 또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추수감사절 연휴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소매, 판매, 소비가 확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좀 상승 모멘텀이 돼주면서
앞으로의 남은 11월 말 그리고 12월에 좀 시장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좀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시장은 지금 뭐 어쨌든 오늘도 하락을 했지만 하락폭 자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0.59% 정도 하락을 하면서 2405포인트에서 하락을 했는데 결국 지금 보시면은요. 21선과 121선 한 2380에서 2390 정도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를 지켜준다면은 이제 21선과 12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납니다. 그럴 경우에는 역시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시 한번 좀 시장 상승에 대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2400선 지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인데 일단은 좀 지켜줬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정말 주식을 매수하기, 포트폴리오를 정비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당분간 시장은 2400선 정도에서 2600선 정도의 좀 박스권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좀 현실화 된다면은 결국은 지금 자리가 매수의 좀 최적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는 2134포인트에서부터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쉬어갈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될 경우에도 어쨌든 조정은 계속적으로 좀 분할 매수의 기회로서 작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도 언급드렸던 경기 침체해야 되는 우려는 이미 지금 작년부터 1년 동안에 지금 3000포인트 때부터 여기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지금부터 이제 보니까 내년도에는 경기가 저점을 내년 3, 4월 달에 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퇴근길에 봤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주가는 6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면은 지금이 좀 주가 바닥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하시면 역발상적으로 역발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을 보고 투자하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업종 반도체 관련주 최근에 뭐 좋지 못하지만 반도체에 대한 끈을 놓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동차 관련주 오늘도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정말 좀 내년도를 생각한다면은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하락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내년도에 자동차 수출이 감소할 것이다. 그런 전망에 따라서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의 좀 하락이 특징적이었고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에 대해서 미국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IRA 이 부분에 따라서 내년도에 자동차 수출이 감소할 것이다. 그런 우려감이 커지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오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여러분 주변에 신차를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차량을 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요거를 한번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국내에서는 신차를 받으려면은 거의 1년 정도를 기다려야 돼요. 그런 만큼 대기 수요가 많다. 이거를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 뭐 미국 쪽에 자동차 수출이 감소한다. 이 부분으로 뭐 예를 들어 현대차 기준으로요. 원래는 30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었는데 25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16만 5천 원이잖아요. 그리고 25만 원까지만 가도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기아도 마찬가지겠죠. 기아도 지금 6만 5천 원인데요. 10만 원까지 갈 수 있는데 미국 쪽 수출이 안 된다. 그러면은 8만 원까지만 간다. 그래도 지금 자리는 충분히 매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반도체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자동차 이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철강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어려운 시장 속에서 포스코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오늘 포스코 홀딩스 주가 1% 강세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번 주에 좀 가장 좀 강하게 버텨주고 있는 게 철강 업종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철강 업종 극저평가되어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 반도체, 자동차, 철강 업종에 대해서 좀 비중을 확대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수요일도 성호 투자를 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